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오해원입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오축 승부 예측, 아프리카 TV에서는 PP 라이브 채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 걱정, 또 성원, 또 응원에 힘입어서 제주도에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만 제가 지금 오늘의 축구 사무실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놀이터로 복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촬영 장비들이 가득한 이 방에 저 혼자 남아있고요. 대표님은 문 밖에 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적중률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적중률이 조금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 좀 긴장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무사히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하나 들고 왔다는 점 기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슬쩍 얘기하긴 했는데 일단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적중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50%도 못 넘겼던 솔직히 처참한 적중률이었죠. 근데 한 4경기 정도는, 그죠? 이제 2주 연속 한 4경기 정도는 가볍게 넘어주고 있다. 이제는 좀 물이 올랐다.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물이 올랐다. 저의 호성적에 선물을 받으실 분들이 뭐 줄어들고 있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부터 살고 봐야죠. 제가 잘해야죠. 제가 잘해야지 뭐 채널 살아남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재계약하고, 그죠? 일단 저부터 살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제주도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특별한 선물 하나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까먹고 있다가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직전에 맞다! 하고 급히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실 영광의 주인공은 류호인 님인데요. 왜 류호인 님을 제가 뽑았냐면 뜬금없이 댓글창에 NNC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뭐지 했는데 류호인 님이 NNC를 시작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감사의 마음으로 유호인 님에게 제가 준비한 제주도 특산 선물로 드리겠다. 그리고 32라운드 이벤트 당첨자 또 빼놓을 수 없죠. 제가 4경기를 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원님 제가 뽑았습니다. 4경기 적중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4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멈춰! 그리고 또 하나, 분석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또 저를 넘어주신 분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마지막까지 우리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그 영광, 그 기쁨 한번 같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원님께서는 오늘의 축구 유튜브 댓글창 방문하셔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선물 수령 방법 확인하시고 선물 받으시면 됩니다. 브레인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선수 시리즈 1편 케빈 데브라이너 선물로 드립니다. 이 네? 그걸 또 이렇게 밀어줘요? 이 책이에요, 여러분. 케빈 데브라이너, 그죠? 저랑 닮았죠? 그리고 제가 이 댓글은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휘슬님께서 지난 30라운드에 있었던 광주와 제주 경기 이 몰수패 관련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휘슬님의 의견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 경기를 하다 보면요, 집중하다 보면 그런 부분 저는 선수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심판 쪽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도자들 선에서 1차적으로 그게 필터링이 돼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치열하게 경기를 하다 보면 살짝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심판께서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아쉬움 저도 있는데요.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이 휘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이벤트는 계속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그럼 하나원 K리그 1 2021 33라운드 승부 예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0월을 시작하는 33라운드입니다. 오축 승부 예측이 주목하는 경기는요, 서울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서울 팬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동안 어디 가서 내가 진짜 서울 팬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분들 이제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내가 바로 FC 서울의 팬이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이 달라졌어요. 그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말이죠, 저는 조영욱 선수 슈팅 몬스터, 그동안 몬스터볼 안에 갇혀있다가 이제는 드디어 그 캡슐 안에서 캡슐로 박차고 나왔다. 몬스터가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요, 조영욱 선수가 2018년에 데뷔를 해서 지난 시즌까지
70경기를 뛰었습니다. 그 중에 9골. 시즌 최다골은 데뷔 시즌에 4골. 그런데 조용욱이 안익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지난 세 시즌에 하늘 정말 풀기라도 하듯이 최근 7경기에서 5골을 몰아쳤어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나? 감독이 주문하는 게 달라졌대요. 피카츄가 번개를 쏘듯이 전기를 쫙 쏘듯이 말이죠. 달려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용욱이 달라졌고 서울이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목할 경기로 서울과 대구의 경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대구도 뭐 최근 6경기 무패하면서 3년 연속 상위 스플릿 진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 세징야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경기 출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서울의 기세가 좋지 않습니까? 대구의 해결사 세징야가 뭔 소리죠? 뭔 소리야? 뭐가 삐 했는데? 세징야가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다. 서울을 상대로 힘겨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뭐야? 뭐가 자꾸 삐삐거려? 도청장치인가? 저는 대구 경기에서 서울이 승리할 거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강원과 전북의 대결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요, 수원FC와 울산 경기랑 같이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은 지난 5월 19일 이후로 K리그1 순위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던 울산이 어느새 전북과 승점 차가 1점, 순위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두 팀 비교를 해보면 상황은 사실 울산보다는 전북이 조금 낫습니다. 최근 연패에 있다가 지난 경기에서 포항을 극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강원도 상태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 원정을 떠나는 전북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도 울산도 수원FC를 상대로 질 팀은 아니에요. 이 선수 구성만 봐도 울산 선수 구성을 보십시오. 이게 지면 되는 팀입니까? 수원FC한테 지면 울산이 우승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팀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2대5로 안방에서 크게 지긴 했네요. 서력해야죠. 울산 서력해야죠. 이 두 경기 강원 전북 또 수원FC 울산 경기에서 비록 원정이지만 전북과 울산 두 팀 모두 승리를 거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 쫄깃한 우승 경쟁 올 시즌도 이어가야죠. 다음 경기는 인천과 수원의 대결입니다. 이 두 팀은요 상위 스플릿 진출을 위해서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팀 다 흐름은 최근에 썩 좋지는 않죠. 하지만 상황은 저는 수원이 조금은 더 낫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던 김건희가 돌아왔고 권창훈도 돌아왔죠. 그런 면에서 최근 3연패에 빠진 인천보다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5경기 무승입니다. 1무 4패인데요. 최근 3경기는 무득점이기까지 하죠. 저는 인천과 수원의 대결, 수원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제주와 성남의 대결이네요. 제주는요 지난 포항 원정에서 거둔 승리, 이거 단순히 승리 승점 3점 그 이상의 유무형의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꺾일 수 있는 흐름을 다시 되살리는 최상의 결과죠. 경기를 저는 4대2까지 이길 줄 몰랐어요. 굉장히 경기 이른 시간에 4대0까지 앞섰단 말이죠. 최근에 안 좋았던 흐름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제주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자신감을 100% 충전할 수 있었던 그런 포항 원정이 아니었나. 저는 제주에 있었는데 포항 원정도 잘하더라고요. 성남도 강원을 잡고 제주 원정을 오지만 강원은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불안전한 팀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의 세기면에서 제주와 성남이 붙었을 때 그래도 성남보다는 제주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주와 성남의 대결에서는 전 제주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이 두 팀 이름만 대도 벌써 짠한데 이거 광주와 포항의 대결입니다. 참 포항은 최근 4연패입니다 여러분. 포항이 원래 이런 팀 아닌데 말이죠. 최근에 퐁당퐁당 이 승리와 패배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최근 4연패는 좀 안타깝습니다. 빗속에서 이걸 이렇게 지나. 강원 원정을 갔는데 0대1로 졌어요. 골키퍼 최근 이 포항의 경기력을 좌지우지하는 요인은 골키퍼입니다. 붙박이주전 강현무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업 자원들이 경기에 나와야 되는데 강현무가 솔직히 다 했잖아요. 포항 골문은. 그렇다 보니까 백업 자원들이 왔을 때 너무 불안한 거죠. 이게 지금 김기동 감독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올 시즌 가장 최고의 고민이 아닐까. 강원 원정에서 그랜트도 퇴장을 당했네요. 참 최근에 되는 게 없는 포항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하위 광주를 상대로 하는 포항이지만 뒷문이 불안하면 이 앞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좀 자신감 있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할 때 항상 1번으로 뽑는 선수가 골키퍼. TMI죠. 전 이 경기 광주와 포항의 경기는 어쩌면 답답한 90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득점 없는 무승부 한번 과감하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두 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진짜. 자, 저의 예측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인데요. 제가 예상한 6경기를 여러분도 똑같이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축구 유튜브 댓글창 방문하셔서 우영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분 추첨해서 보이십니까? 요 아이스볼 만들 수 있는 몰드. 이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드리는 겁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A매치 휴식기를 마치고 승부 예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혼자 하니까 굉장히 뻘쭘합니다. 대표님 끝났습니다. 대표님.